저는 원픽 기업으로 CN푸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랑 이제 공기청정기 이런 필터 산업을 하는 회사라고 보면 되는데, 이 3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이 330억, 영업이익이 47억 정도가 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최근에 대주주랑 대주주 자녀분들이 매수 이력이 있어서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0.16%, 그다음 2억 정도로 2월 달에 매수를 했었고, 이제 작년 11월에 자녀들이 각각 2억씩 0.04% 매수 정도 했습니다. 이 시기를 보면은 이 주가가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인데, 이 자녀분이 여기서 매수했고 대주주분이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이제 4,200원에서 5,200원 사이가 대주주가 생각했을 때 싼 가격이라서 매수하지 않았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싼 가격이라 매수해서 저점 신호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대주주 자녀분들 나이를 보면은 이 승계 이슈를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그 기타법인 공시에서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가 쿠팡한테 그 영업용 차량을 양수받았다고 해서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점은 이제 쿠팡이 택배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게 궁금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제대로 할 것 같은데 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는 그 쿠팡의 택배 자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1년도 매출은 택배회사 치고는 꽤 작았습니다. 매출 1,1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5억,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 15억을 기록했고, 매출 100%는 쿠팡에서 발생했습니다. 2월 20일 날 이렇게 125억 규모의 차량을 양수받았고, 그리고 지난 1월 30일에도 쿠팡의 IT 자산하고 차량, 그리고 전적근로자 관련 부채 및 권리를 145억이 양수받았습니다. 지난해부터 이렇게 쿠팡 물류 자산을 조금씩 넘겨받고 있었는데, 영업용 차량이나 이렇게 직접적인 걸 양수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한 6월 그쯤에 밀크런이라는 그 밀크런 영업 관련 자산들을 양수받았는데, 이 밀크런이 뭐냐면 택배회사가 공급업체들을 싹 돌면서 이렇게 물품 가져와서 자기네들 물류센터에 놓거나 아니면 바로 구매처에 갖다 주는 그런 서비스인데, 이 밀크런 그 영업 자산을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가 양수받았어요. 근데 이게 원래 밀크런이 쿠팡이 직접 하진 않고 전부 외주업체에 맡겼었는데, 이걸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에 주고 얘네가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쿠팡이 이거 외에도 쿠팡 풀필먼트라는 계열사에도 풀필먼트 서비스 일부를 양도하는 중인데, 쿠팡이 자기네들 플랫폼 사업에 집중하고 이제 외형 확대를 위한 선택인 걸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택배 사업을 본격적으로 키우려는 느낌보다 이렇게 뭐 외형 확대하고 플랫폼 사업에 집중하는 그런 효율화의 느낌이 강해서 택배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매우 궁금했고요. 얘네가 이런 식으로 키우라는 그런 게 아니면 기존의 택배 사업자들을 쉽게 제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회사는 앞서도 몇 번 발표됐던 노브메타 파마인데, 사실 이 회사에 집중했기보다는 저희가 어제 공시가 요거밖에 없었어요. 어제 공시가 요거밖에 없었는데, 이번이 프레스 재무가 차트로 나온 데가 킨드밖에 없어서 킨드를 들어갔더니 킨드의 공시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이게 똑같은 날짜에 그런데 이제 투자 경고, 투자 경고랑 이제 과열 이런 게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넥스나 앞으로 코스피를 볼 때도 주가 상승까지 저희 검색하면 제일 좋지만 한꺼번에 뭐 경고까지 보려면 킨드를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요거로 봤기 때문에 제가 아까 노브메타 파마랑 엔서 바이오사이언스랑 요거 틸론 같은 경우도 주가 검색해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프레스를 볼 때는 킨드를 써서 이것도 같이 보면 참 좋을 것 같다가 오늘 핵심이고, 노브메타 파마 같은 경우는 주가가 참 좋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니까요. 이 철관님, 바라면서 김철관님이 예전에 이런 글을 올리시는 게 있는데, 이제 공시 다음 날 주식을 매수해서 20일간 보유했을 때
가장 많이 오를 것 같은 공시를 고르시오. 이게 바이오, 전부 다 바이오라는 거였는데, 이상 성공 공시가 가장 많이 오를 것 같다 했는데, 지금 노브메타파마 같은 경우는 이상 성공 공시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바이오를 보면서 요번에 이제 하나의 뭐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으니까 데이터 사이언스를 참고해서 회사를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핵심이고. 또 하나는 노브메타파마가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랐잖아요. 방금은 3개월 차트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매수 가격이 보통 7에서 9만 원대. 아직 만 원대인 거 보십시오. 이 기간 평단가가 3만 원대라고 합니다. 싸냐 비싸냐? 바이오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남들보다 싸게 샀냐 비싸게 샀냐 해서 아직 싸다 라는 게 오늘 제가 찾아본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화 관련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자 공시에서 다시 할게요. 하나를 네, 한화에 대해서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번에 그 한화의 임원진이 장내 매수를 하는 게, 좀 좋은 그런 시그널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찾아봤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만약에 원래는 매수를 이렇게 안 하다가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매수를 했다면 좀 유의미하지만 과거에도 좀 꾸준히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막 그렇게 특별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하나는 하나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체 사업으로는 화약, 방산, 기계, 무역 부문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3분기 누적으로는 매출이 45조 1792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2조 3024억, 당기순이익이 2조 622억입니다. 21년은 매출액 52조 8361억, 그다음에 영업이익 2조 9279억, 당기순이익 2조 1621억입니다. 내용을 보자면, 그러니까 제가 임원진들이 23년 들어서 되게 많이 장내 매수를 하고 있길래 좀 의미 있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보니까 뭐 이 정도 양은 그냥 계속 과거에도 꾸준히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사들도 찾아봤는데, 과거 기사를 참고하면은 하나그룹에서 책임 경영에 대한 좀 의지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임원의 그 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RSU라는 제도를 대기업 최초로 도입했었고요. 이 내용이 그 경영진에게 그 기업 가치 제고 목표를 달성할 경우에는 7에서 10년 뒤에 주식을 부여하는 방식인데, 그러면은 경영진은 뭐 퇴임 이후에 더 많이 주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책임 경영에 대한 그런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그런 정책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사주 매입도 임원진들에게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하나라는 이 기업의 10년 차트인데 지금 옛날에 비해서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시가총액은 2조 정도 되는데, 아까 보시면은 그 영업이익이 이미 시가총액보다 더 큰 상황이고요. 보니까 임원진들이 뭐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해왔지만, 보면은 2만 원대에서 좀 매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태평양물산의 실적이 매우 좋았는데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할지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태평양물산은 매출 1조 840억, 영업이익 689억, 당기순이익 268억 정도 나오는 회사이고, 시총은 한 850에서 한 90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 내용은 의류 제조 및 판매, 우모 가공 및 판매, 쌀가루 가공 및 판매, 침구류 제조 및 판매, 부동산 임대 총 5개의 사업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고, 주력 사업 부문은 의류 사업인데, 의류 사업의 경우에는 갭, 타이겟, 콜롬비아 등 세계 유명 바이어들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베트남의 원부자재 업체에서 폴리에스터, 커튼, 나일론 이런 것 등을 수입해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에 소재한 현지법인 공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수에서 한 20% 나오고 있고 수출로 한 80% 정도 비중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는 의류에서 90%, 오모에서 5%, 임대 한 1% 정도 나오고 있고 기타 3.7% 정도 매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서 오더 수주가 크게 확대되었고 물류 및 생산 차질 이슈가 해소된 것이 좀 주된 이유였는데 구체적으로 주력 바이오인 타겟, 언더아머, 콜롬비아 등에서 비수기 오더의 적극적인 수주 확보와 성수기 역시 큰 폭의 수주 증가세가 지속된 결과이며 카하트 등 신규 바이어의 수주도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지속적인 원가 절감 활동과 해외 생산법인의 생산 효율성을 높여서 이익률 개선에 상당히 큰 영향이 주었습니다. 이 태평양 물산은 23년은 고금리, 인플레이션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일부 수주 감소가 예상되지만 바이어들은 안정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맺은 주력 빅 벤더들에게 오더를 집중해서 원가 경쟁력과 품질을 지속 확보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서 안정적인 캐파 운영과 생산 및 R&D 경쟁력을 갖춘 태평양 물산은 이에 따라 수혜로 수주 감소폭이 좀 크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워낙 이게 올해 2월 뉴스인데 서민 수출이 1월부터 큰 폭 하락하였고 서민 무역도 그대로 역대급으로 지금 안 좋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성장은 힘들고 그냥 작년 수준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